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입니다. 와.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이별의 계절이네요. 겨울에는 보통 이별을 하시나요? 네네네. 올해도 뭐 많은 이별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경희님 주변은 어떠세요? 요즘 업계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업계의 분위기. 저는 이제 이직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그 채용 시장이 많이 오픈이 안 돼 있다? 이런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네. 저의 취미는 항상 그 채용 사이트 구경하기인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적당한 포지션이 좀 잘 없다. 그리고 이제 좀 있어도 되게 저연차를 뽑아서 뽑는데 이제 제가 그 채용 공고를 읽었을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걸 이런 채용 공고가 진짜 많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연차에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막 요구하는 스펙이 막. 네네네. 3년 차인데 팀장급을 원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연봉은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은 회사야 딱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뭔가 다들 회사도 이제 돈을 막 그거에 팍팍 쓸 수는 없고.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든 연차라도 낮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직도 잘 어려운 것 같고 신규 입사도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업계 분위기 진짜 안 좋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작은 스튜디오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 데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일이 몇 개월 내내 없다가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거를 회사가 먹고 살만한 비용이 아닌데도 일 자체는 너무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업들에서도. 그래서 이 조그만 일을 하느라고 몇 명이 막 죽어라고 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일은 도대체 어디서 따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막 무슨 뭐 권고사직, 희망퇴직 막 이런 이슈들도 진짜 많고 코로나 지나고 나가지고 유행처럼 무슨 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 조용한 고용 뭐 자꾸 조용히 뭘 하잖아요. 이 조용한 퇴사라는 단어가 뜻만 보자면 사실은 이제 해고는 안 당할 수준이지만 심정적으로 퇴사를 해 있는 상태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그냥 번아웃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어. 이게 너무 지쳐서 여기서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가 되지 않고 회사가 변할 거란 생각도 들지 않고 근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 내야 되고 그랬을 때 다 바로 퇴사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아무튼 이게 뭐라지? 근로자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자체가 사람을 지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이 희망을 약간 뺏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제 반대로 말했던 조용한 해고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은근히 네가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회사가 말로는 안 하고 뭐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연봉 막 안 올려주기, 직무 막 이상한 거 배치하기 이런 건데 이게 뭐 딱히 이건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만 생긴 것 같고. 그쵸. 사람 자르기 어렵다라는 말 그냥 막 하잖아요 사장님들. 그러면서 자르지만 않는 행위를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막 우리 왜 책상 빼기라는 말 하잖아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들은 끔찍한 얘기는 대기업이었는데 희망퇴직에 불응한 분이 계셨어요. 그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 디자이너였다고 들었는데 아무튼간 그분을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인 뭐 약간 그 직급도 있는 분이었는데 탕비실 옆에 말 그대로 진짜 그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기 관리자로 담당을 시킨 거예요. 복사기 관리인이 된 거야 그냥. 그 복사하러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복사를 해요 사람들이. 그 복사기 토너 갈기 같은 게 주 업무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가장이고 애들 키우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못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돈도 당연히 많이 주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와 대기업 입사했다 신난다를 이거에 취해 있기도 지금 모자란 시간에 나의 미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벌써 느낀 거죠 제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싶었는데 조용한 해고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서 야 이런 말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 그냥 나가라고 눈치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그 참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사례들, 안 좋은 이별 사례들이 많이 있죠. 회사랑 이별을 하지 않더라도 논란을 겪는 사람들은 많죠. 많죠. 네. 이별을 한 뒤에도 논란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논란이 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요즘 이제 SNS 많이 하고 자기 무슨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하느라고 뭐 어디에 이제 그림글을 올리거나 글 쓰거나 하면서 뭐 3년차 편집 디자이너 A의 하루 막 이래가지고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이상하게 팀원들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자꾸 깐다거나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한 글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대기업에 다니는 몇세 김 부장 이야기? 맞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리얼리티 있는 소설인 것처럼 자기 주변 사람 얘기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보통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만화를 그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보면 이제 약간 회사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가상의 뭔가 캐릭터와 회사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재가 실제의 소재여서 누구를 특정하기에 가능하게끔 묘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에 딱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김소미 이렇게 쓴 게 아니니까 그치. 뭐라고 못하나? 막 싶다가도 근데 보다 보면 맥락상 대충 어딘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작가랑 친한 사람이거나 좀 가까운 사람이면 누군지 너무 약간 특정이 가능할 법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뭐 저희랑 길게 고민하지 말고 그쵸. 전문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디자인 FM 시즌5는 2023년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으로 빠띠의 지원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디자이너들끼리 끙끙 앓았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이번 5화에서는 고용과 해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세정 노무사님 모셔보았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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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화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식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화 녹음하시고 어떠셨나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나지 네네네. 않았지만 약간 반성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왜죠? 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을 충실히 했는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복귀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충분히 정보가 가득한 저희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네. 뭐 오늘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 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도 이거 듣고 계셨잖아요. 뭐 인스타툰 같은데 하는 회사 뒷얘기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그러게요. 저도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피드에.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우선은 좀 법적인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뭐 사안에 따라서 뭐 내용이 다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가끔씩 보면 그 업무 뭐 과정이나 뭐 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영업비밀 유출인 건 아니지만 영업비밀 먼지가 이제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구 이제 쉽게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는 거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특정이 된다 하면은 이게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은 알겠지만 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심하면 좋겠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풀고 싶지만 문제되는 상황은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는 이제 노무사님을 찾자. 이런 SNS에 올리지 말고. 공론화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주제로 슬슬 들어가 볼까요? 경희님이 오늘 사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강력한 닉네임을 가지신 총 맞은 것처럼 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출판사 인하우스 디자인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육아를 겸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지라 저의 직장급여가 저희 가정의 유일한 정기적인 수입원입니다.
제가 쉽게 퇴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회사가 잘 되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매출이 장기 부진 중인 상황이고 마케팅 팀 쪽에서는 이러한 매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디자인을 꼽고 있어요. 하지만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더라도 이미 브랜딩이 견고하게 쌓여 있어서 방향을 갑자기 확 바꾸기도 난감해서 팀 분위기 자체도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마케팅 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인사팀에서는 디자인팀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리소스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지금까지 있던 적이 없어서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회사 내에서 기준이 아예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품이나 앱이 아니기에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간 작업한 결과물들을 펼쳐놓고 보면 베스트셀러도 여럿 있고 북디자인으로 상도 받아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책도 있지만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큰 성과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회사 내부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제가 그 대상이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디자인팀이 사라지고 팀원들은 모두 각각 다른 사업팀으로 찢어지게 되었어요. 10년 가까이 일한 회사인데 갑작스럽게 이직을 준비하려니 좀 막막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고요. 회사에 남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더라도 팀원들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팀장으로서 팀을 유지하거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진짜 너무 슬프고 우리 동년배 사연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사연을 보고 생각한 거는 네. 출판사 있잖아요. 네. 베스트셀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지금 성과를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 인사팀에서 리소스 체크를 해라라고 말을 꺼내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러니까 그 인사팀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도 이상하고 성과도 지금 후려치고 있고 북디자인으로 상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뭐 아름다운 책 어쩌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됐을 텐데 그 아름다운 책 받는 출판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 아주 굉장히 손에 큰 꼽아야 출판사예요. 된다고. 근데도 이렇게 된다는 건 지금 이 팀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회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화가 나고 봉기를 하고 싶다. 그 팀 없애겠다는 것도 지금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팀장이 있는데 걔는 충분한 상의 없이 팀을 없애겠다? 이 얼마나 팀장을 만만하게 보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장을 이렇게 대우하면은 여기 팀원들은 무슨 사기가 있어서 여길 다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 약간 팀 차원도 그렇고 자기네 조직원 관리 차원에서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이 회사의 디자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사연 노무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원들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만, 화폐 가치로만 이렇게 논하는 건 너무 편리한 방법인 것 같고, 저도 좀 이 회사의 과연 미래가 밝을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똑같은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법정 얘기하기 전에 사실 노무사라는 직업은 안 좋을 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이렇게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뭐 요새 뭐 당일해고의 바람도 불고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노무사들은 오히려 좀 경기가 호황입니다. 세상에나 역시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우산장수랑 또 집신장수나 그런 것처럼. 네, 이게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어떤 노무사님께는 이게 또 벌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군요. 저도 참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사안을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하려면은 이게 지금 이별에 관한 언급이 몇 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회사와 이별하는 것은 뭘까? 그 종류가 뭘까? 이런 거를 좀 먼저 구분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관계 종료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직. 이거는
노동자가 원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별의 종류입니다. 네, 이거 아주 쉽죠? 네. 이 중에서는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는 권고사직. 사직의 이제 일부거든요. 이 사직, 권고사직이. 혹은 뭐 이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직을 노동자가 원하는 이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권고사직을 예시로 들어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혹시 사직하시겠어요? 이렇게 청약을 Do you want? 네. Do you want 사직? 이렇게 우리 헤어져. 네, 우리 그렇죠. 헤어지자고 이렇게 청약을 하면은 네네. 이제 이거를 상대방의 노동자가 그래요. yes 이렇게 얘기를 헤어질 결심. 네, 헤어질 결심을 드러내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노동자가 그래요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별인 사직에 그래서 공고사직 포함되는 거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도 비슷합니다. 희망퇴직도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예퇴직도 내가 정년은 남았지만 지금 퇴직할래요. 이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자발적 사직도 포함이 되겠고요. 네. 이런 첫 번째로 이제 노동자가 원하는 이제 이별이 있고, 반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이별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이 법적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이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이별하는 그것이 이제 해고에 해당을 해야지만이 부당해고 법적 다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정리해고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그냥 정리해고라고 사회적 용어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해고가 사용자의 의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좀 갑자기 해고당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들을 좀 이제 제한을 걸고 있어요. 요건을 둬서.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4가지나 두고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내보내야 할.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를 해고할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도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IMF 때 모 은행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부부 사원이에요. 부부 사원인데 부부면은 둘 다 일을 하고 둘 다 뭐 원하는 사람이 나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부 중에 아내만 먼저 나가게끔 이렇게 어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둘 중에 랜덤 하나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직급에 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좀 합리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약간 의문이죠. 네. 딱 들어맞는 사례는 아닌데 요게 좀 설명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두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해고 회피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방법하고 해고 기준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해고 50일 전까지 이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예, 요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리 예고는 또 상황이 다른가 봐요. 네, 정확하게 조항이 달라요. 해고 예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의 종류로 마지막으로는 자동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계약이 그냥 만료되면 해고 절차 따르지 않아도 그냥 그 만료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별하는 거예요. 계약연애인가 봐요. 네. 그런 거고. 정년 도달. 정년도 사실 넓게 보면 계약연애죠. 연애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기는 한데요. 노무사들 사실 워라밸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디자이너 분도 그런데 그래서 노무사들끼리는 막 우리들끼리 야, 나 근로관계 자동 종료될 것 같다. 너무 유식한 농담이다. 네, 당사자 소멸로 이거 우리 관계가 이별할 것 같다. 어머 세상에나. 네,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종류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딱
이별의 종류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아까 제가 이제 희망퇴직이나 뭐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이 가끔 오거든요.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이거 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요. 오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자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 해고 관련 규정들이 진짜 놀랍게도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는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있고요. 정당한 이유로 한 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있는데 그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정당하지 않아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지? 부당해고 당해도 다툴 수도 없고 노동위원회 가서 그 소송해야 돼요. 무조건. 5명이라는 기준은 왜 나온 걸까요? 저도 항상 의문인데요. 왜일까 진짜? 네, 아마 뭐 사용자 단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뭐 좀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그걸 먼저 확인하고 해고인지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회사가 나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아닐 수 있거든요. 권고사직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본인이 권고사직이라면 나가겠다고 예스를 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이제 의사에 관계없이 자른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다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고가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죠. 막 온갖 증거를 다 끌어모으고 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희망퇴직 받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우선은 이제 자발적으로 좀 나가게끔 희망퇴직 같은 거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를 물어봐서 권고사직 같은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면서 정리해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이나 뭐 권고사직 같은 거는 노동자가 예스를 해야지 성립을 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으면 예스 안 하면 돼요. 사실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네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 과연 여기에서 이 단계가 끝날 것인가. 아마 회사는 이제 정리해고 소송을 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사례처럼 면벽 근무라고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벽 보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면벽 근무라고 네. 하는군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제 발로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괴롭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네요. 저런. 그러면은 이 사연자님이 희망퇴직을 뭐 권고사직이든 그런 걸 다 거절을 하고서 더 다니려고 했는데 결국 정리해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크게 2가지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인데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봐가지고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 안 하면은 바로 이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마지막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가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필수 요건이 아니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리해고가 전제라면 그렇게 다퉈볼 수 있겠고 정리해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해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너 나가 이렇게. 네,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일반 해고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 해고는 정당하기 위해서 해고 사유하고 절차 2가지 측면이 모두 다 정당해야지만이 부당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막 징계를 때리면서 징계의 가장 중한 이제 징계인 징계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이 사유 절차에 더해서 양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고를 할 만큼의 중한 사정인가.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잘 정당했는가. 네. 이제 요거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사유가 뭐냐?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보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해고나 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당한 이유라는 법적인 표현이 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해고 사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유는 그렇다 치고 절차, 정당한 절차는 뭐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잘 안 해요. 막 말로 나가라고 해버리잖아요. 맞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쵸, 네. 그러면 바로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당하면 다 부당해고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한 달 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인데 제26조에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해고할 것을 근데 한 달 전에 안 할 거면은 그 한 달 기간만큼의 임금을 줘라 이런 거예요. 네, 돈으로 줘라 이런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이 해고 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주세요. 네, 안 해도 부당해고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짜증나는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의외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 규정의 취지가 어떤 뭐 갑작스런 해고에 이제 노동자의 뭐 경제 상황 같은 게 좀 어려워질까봐 좀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이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해고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기간도 정해놓고 있어요. 23조 2항에 있는데요. 이제 산재 우리 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 산재당해서 일 못하면서 요양해야 되는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그리고 출산휴가 갔을 때 그 기간하고 그 후 30일 요때는 절대 해고하면 안 됩니다. 요 기간에 해고하면 그냥 부당해고예요. 네. 막 31일째 해고하는 짜증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 것 상상이 같은데? 드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사연자님은 희망퇴직을 거절을 할 수는 있죠. 그냥 이렇게 어쨌든 희망퇴직이라는 거는 권고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나가주셈 이렇게 하는데 못 들은 척 이렇게 해도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분을 내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뭐 권고사직 정리해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연자님은 뭔가 정당한 그 이유에 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뭔가 나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뭐 노동청이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은 정말 어떠한 뭔가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은 요 사례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나 다 좀 필요하고 가능하거든요. 여기 그 권고사직이나 뭐 희망퇴직 대상자 모집할 때 그게 이제 자기를 타겟팅으로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리해고 당했을 때도 요건을 잘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잘렸어요. 잘렸으면 이제 그때 실업급여 같은 거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상담도 할 수 있겠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해고 다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절차적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노동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소송을 뭐 예를 들면 뭐 해고 처분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노동위원회는 이제 이 소송의 기관이 사법기관하고 다르게 이 행정기관이에요. 고용노동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해고 같은 거는 밥벌이와 이 사는 문제에 너무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한 구제가 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좀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동위원회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첫 번째로 이제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로 약간 권역별로 있는데 서울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있고요. 경기도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고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한번 받고 나서 뭐 그럼 이긴 쪽도 있고 진 쪽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진 쪽이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어요. 그리고 중노위까지도 이제 됐다.
그래도 나 더 다투고 싶어 하면 그때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법원,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노동위원회인데 구제 신청은 좀 고려하실 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밖에 선택지가 안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제 신청 기한을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스프지만 5인 이상 사업장 매우 부당합니다. 해고 무효 소송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네. 형사는 아닌 거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죄가 아니니까요. 네, 그럼 민사소송이죠. 이기면은 네. 나를 되돌려줘라 이거예요? 자르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해고 처분 취소되는 거니까 그 말은 꼭 원직 복직에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노동위원회도 그래서 비슷하게 신청을 할 때 신청하고 이기면은 이렇게 주문이 나와요. 원직 복지 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다퉈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임금과 시간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게 있으면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내가 돌아왔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다니고 싶었던 회사니까 그런 구제 신청이나 뭐 소송까지도 고려를 했을 건데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되게 마음이 아픈 삼자 되면 이런 것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와도 회사를 그 후에 잘 다니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뭔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상해 있다거나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 막 뭔 말도 못 하겠어 막 이런 말 들을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사이좋게 전처럼 그래서 둘이 손잡고 화해해.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애초에 어떤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잘 합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슬프지만 난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노동자 개인이 그런 것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들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누구 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조심시킬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다. 그래서 회사로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상황이 불편하고 싫어서 복귀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노동위원회 가면은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면은. 근데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그 대신에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보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은 원직 복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만큼은 약간 돈으로 조금 더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혹은 이제 끝까지 가면은 이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은 6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무조건. 네,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가 문자로 오거든요. 네, 진짜 속 시원하죠. 대리인은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긴장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판단은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가 나오는 거라서 아예 그런 판단을 안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게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라는 제도인데 쉽게 설명하면 합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예를 들면 합의는 그래서 문구 같은 건 양자가 소통해가지고 정하기 마련인데 뭐 예를 들면 해고는 취소하고 뭐 원직 복직은 언제로 하고 근데 다만 뭐 임금 상당액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얼마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좀 걱정이 되고 돌아가는 게 껄끄러우면 그게 판단받지 않고 끝까지 안 가고 화해를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생각보다 그 결말에 대한 선택의 폭이 조금 있네요. 네, 조금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모든 이렇게 약간 노무사님을 만날 어떤 이벤트들은 약간의 용기가 조금 각오를 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도 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해당하고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4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들이었잖아요. 우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사무실이 음.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쟁점들 중에서 좀 특화된 쟁점 중에 하나가 근로자성 쟁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은 근로자가 맞느냐 근로자성에 관한 이제 사건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일을 하다가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뭐 1년 단위 계약을 하다 몇 년이 한 거야, 막 6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프리랜서라서 뭐 정규직 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너 그냥 나가. 이제 우리 1년짜리 계약했잖아. 계약 기간 다 됐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약 기간도 정해졌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은 부당이고 다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고 구진창 넣고 이분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다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좀 해볼 수는 있다.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9to6로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를 다 했고 막 이런 류의 사람들이요. 주 52시간 더하기 몇 시간 더하고 막. 또 그거뿐만 아니고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좀 길어지긴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10가지 판단 징표를 대법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로자인지를.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있는 근로자 정의는 너무 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징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가. 그리고 취업 규칙 같은 거에 적용을 받는가. 이건 뭐 예를 들면 휴가 쓰거나 할 때 회사 규칙을 따르는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가. 네, 회사가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노동하는 사람이 요거에 구속받는가. 지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결근하면 어떻게 돼요? 뭐 징계 받으신 적 있나요? 심할서 써보셨어요? 이런 거. 네, 그런 등등의 징표들을 가지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리랜서지만 근로자인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 너무 그 계약 형식에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도전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도전해보시길 바라고 네. 일찍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거절해서 이제 다니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들이 막 이렇게 와해되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 이브시오 이거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진짜 이것도 마음이 좀 아프지만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누구를 고용해서 어떻게 일을 시킬지에 관한 부분은 회사의 인사권한의 영역에 있는 건데 이 인사권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인사권한을 노동자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효과를 크게 기대를 못하더라도 뭐 협상을 해볼 수는 있죠. 뭐 이제 여러 팀으로 찢어지면 그간 해온 업무 수행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럼 회사에 이제 매출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 협상은 해볼 수 있겠는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협상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슬픈 결말이네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팀으로 찢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이 찢어진 상황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계속 간다면은 그 부분을 좀 법으로 다퉈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는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전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업무 내용이나 업무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당 전직이라면 그것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은 좀 느낌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선택지다.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랑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것만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일까요? 사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답변을 좀 많이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거듭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전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팟캐스트 청자분들께서 좀
어디 기록이라도 해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트를 꼭 꺼내시고. 아, 네, 지금부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직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네, 꼭. 왜냐하면 그 사직서를 쓰는 순간에 그 사직서 자체가 노동자의 본인의 의사로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다 하는 명시적인 증거가 되어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제가 사직이랑 해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해고에 해당해야지 부당해고 다툼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직서가 남아버리면 노동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거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가 않아서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다투기도 힘들지만 또 가끔씩 회사가 뭐 실업급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별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직서를 쓰게 되면은 자발적인 퇴사로 이제 이직 사유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직 사유를 정정해달라는 뭐 이런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수고롭고 추가적인 단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는 본인이 원하는 퇴사가 아니면 절대 쓰지 말자. 예,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회사들이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퇴직금 받고 싶으면 사직서 써야 돼. 이렇게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퇴직금은 이별하는 사유가 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바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직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이제 냈는데 뭐 가끔씩 간호사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사직서를 냈는데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예, 너 사직 못한다고 병원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나갈 생각하냐 이러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서는 뭐 코팅을 해서 다음에 갖다 줘라 뭐 이런 안 지어지게.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사직서 수리가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의 어머니 법 민법에 보면은 네. 예, 민법에 보면은 요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660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라면은 이제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이별하겠다고 말을 하면은 그냥 통상 한 달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이별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 해도 자기가 사직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사직할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몰라가지고 퇴사 나를 안 잘라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직 말고 이제 해고 관련해서도 제가 실무적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사건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이 이제 구두 해고예요. 말로 해고 당하는 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막 이런. 네네네.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사용자가 사유도 절차도 잘 지켰어요. 요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해고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해고를 했으면은 이게 증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해고한 적 없는데? 라고 회사가 발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니 답변서 같은 데 쓰는 게 우리는 해고한 적 없다. 그냥 저 사람이 마음대로 안 나오기 시작한 거다. 어머. 저 사람이 그만둔 거다. 그래서 해고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많이 그래요. 대리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해고 사실이라도 있으면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정당성 다툴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런 것부터 입증해야 되게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반드시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해고를 내가 당한 게 맞다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당황해서 뭐 녹음을 못했을지라도 이제 문자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저 해고 당한 거 맞나요? 뭐 이렇게 뭐 해고 됐는데 언제까지 출근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을 남겨놓거나 이것도 너무 좀 노골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언제자로 고용보험 같은 건 처리하실 거예요? 뭐 상시신고 언제 하실 거예요? 퇴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걸 남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상황에서 내가 해고됐다는 입증을 하는 거지 마치 내가 원에서 나간 것처럼 대화가 풀리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 퇴직금은 언제 나나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말 잘못하면은 내가 나가면서 퇴직금 챙기려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저는 제일 확실한 건 나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이 해고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내용 증명 받으면 회사가 그때부터 방어를 시작할 거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 사람 법적 다툼 하겠네.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구제 신청하기 직전이나 뭐 이럴 때 좀 시기 같은 거에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올해 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 퇴사할 때 회사들이 뭐 어떤 종이 내밀면서 요 밑에 사인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직서 형식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비밀유지 서약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 합리적인 정도의 이제 비밀유지 서약이나 뭐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해가지고 퇴사 후에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 막는 거 뭐 이런 게 합리적인 수준이면은 뭐 서명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뭐 앞으로 뭐 10년 이상 다른 업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한 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사인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고 사인하셔도 되니까요. 예, 그러고 가끔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올 상반기 정말 힘들었는데 프리랜서 분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셨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미 이분 전에도 여러 명의 프리랜서들이 내가 근로자가 맞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송사를 제기를 했어서 회사가 몇 번 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는 잘 안 되죠. 좀 규모가 있는 회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프리랜서로서 안전하게 자르고자 이걸 이제 법정용어로 부재소 합의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어떤 서면에다 사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 당신의 뭐 근로자성 또는 뭐 요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행정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에 서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그냥. 그렇죠. 아예 그냥 지퍼 잠가버리는. 지퍼도 아니고 거의 꼬매는. 네. 제 입을 꼬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잘 읽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정확한 권리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리니까 물어보고 고민도 해가지고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대리인으로서. 그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게 누가 나간다는 건 인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가지고 손실 발생도 좀 우려되고 이 사람을 좀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막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근로계약서에 많이 넣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 퇴사 3개월 전에 뭐 퇴사 의사를 밝혀야지만이 퇴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제7조가 요거에 어긋나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발견을 하면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법 위반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버렸다. 그렇더라도 법 위반이 맞다는 확실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 이게 좀 알아두시고 서명을 일단 하지 말고 했더라도 법 좀 다퉈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아까 여기서는 하나만 생각을 해봤다가 지금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네네. 아무튼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은 이 사직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 저희 대본에도 지금 별까지 쓰셨어요. 근데 이 사직서 관련해가지고 궁금했던 게 권고사직을 하는 거는 이제 해고가 아니고 회사가 제안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제안한 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씀의 상황을 상상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나는 회사가 나가라고 한 거고 뭔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된 거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경영상의 뭐 필요로 인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랬을 때 사직서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건 거죠. 저는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그것에 동의해서 나간 거지 실상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회사가 뭐 네가 지금 나가주면은 뭐 위로금도 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사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나갔는데 막상 이곳이 나를 배신하고 신고를 자발적으로 이 사람은 나갔습니다라고 해버릴까봐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권고사직에 합의를 했음이라는 것을 남겨두는 게 필요할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이유, 회사가 제안을 했고 노동자가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네. 사직서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예,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말인데 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정말로 권고사직이 맞고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면 그냥 써주면 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자기가 안 나오시면 생각에 조금 있으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되느냐가 중요해요. 네네. 근데 그 고용보험 이제 상시 신고하면서 이직 사유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직 사유 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뭐 권고사직으로 나간 게 맞고 권고사직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되는 건데, 그런데 회사가 막 자발적 사직으로 뭐 처리를 해줘버리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어기고, 네. 예, 뭐 사직서 막 있다 이러면서, 예, 그럴 때는 그 노동자가 먼저 이제 그 고용보험 상시신고 사유를 정정하고 싶다고 이직 사유 정정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로 내 주장이 맞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게 약간 지난하고 좀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좀 그런 회사가 약속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에 좀 뭐랄까 기대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은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뭐 사직서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요. 네. 근데 입증 서류를 뭐 제출하라는 뭐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채용고체나 뭐 이런 거 뭐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사실 가짜로 만들어도 별 영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회사하고 좀 나갈 때 잘 이제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이직 사유 할 건지 네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으로 내가 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부탁을 해놓고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 개의 질문은 짧은데요.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후임자를 정해놓고 나가야만 한다. 퇴사 3개월 전에 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런 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안 썼지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너 지금 나가면 후임자 구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만 좀 있어줘라고 하면서 잡잖아요, 회사들이. 네네네. 그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잘 합의를 하기에 나름인 걸까요? 이제 아까 그래서 민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통지를 하면은 이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뭐 그런 사정 같은 거 예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고 합의로 하면 전 별 문제가 없어요. 네네. 네, 별 문제가 없고 그냥 뭐 도의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남는 거면은 뭐 법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문제 일으킬 수 없고 실제로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문제 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건 본인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차피 사직서가 불수리 된 거랑 같은 상황인 네, 거네요. 그렇죠. 가끔씩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소송 걸겠다고 뭐 이런 말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영업 손실 났으니까 민사소송 걸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청자들을 신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소송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 사람이 마음대로 나갔다는 것 때문에 영업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얼마로 발생했는가, 소송은 이제 소송 가액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요. 손실의 가액이. 그런 걸 측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보통 그런 아르바이트들은 이제 약간 이직이 자유롭는 네네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점장님이 막 문자로도 소송할 거야 이러는데, 그거를 좀 책정하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나가서 손실이 났는지 요거부터 밝히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네. 이번 화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뭐 말도 하고 있지만 해고, 퇴직, 뭔가 나의 자발적 퇴사 등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고 약간 더 우리한테 유리한 선택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원래는 엄청 막막하고 이 거대한 회사라는 벽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나가라고 하면 그런가요? 약간 이런 맞아. 이렇게 낙엽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나가 이러면 그런가요?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 노동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도 뭔가 작동이 뭔가 그래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거나 사인하면 안 된다. 진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읽고 사인하세요. 아무거나 사인하면 안 된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평소에 궁금했던 청취자분들의 짧은 질문을 모아서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와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소민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 짹짹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공고를 보고 인턴으로 디자인 스튜디오에 입사한 짹짹입니다. 저희 팀에는 저 말고 계약직으로 6개월 차가 된 디자이너가 한 분 더 계신데요. 열심히 해서 정규직을 노려야지라는 포부로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전환된 사례가 드물다는 뒷얘기를 듣고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직 초보 단계지만 계약직인 디자이너분은 정규직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이 불명확하다니 빨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라는 초년생의 고민이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하는 희망 고문의 상황인데 이런 희망 고문이 부당한 게 아닌가 궁금해요. 야, 이거 근데 이거 말이 되게 이상하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공고를 보고 인턴으로 라는 거는 정규직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아니에요?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고를 좀 다시 제가 검토를 이분은 공고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한 예, 것 그게 같네요. 좀 그렇고요. 인턴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인턴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걸고 이제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약간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여기서 아까 계속 그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지만 근로자의 성격을 계속 입증하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은 우선 보니까 뭐 공고 내용과 그런 걸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요 글자만 봐서는 근로자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기대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로자 신분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디자이너 직종뿐만 아니고 여러 직종에서 많이 반복되는 문제예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사람 그 자체보다는 싸게 빠르게 내보내게끔 이렇게 비용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많이 악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법 위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법닥독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례 중에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남은 일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뭐 해라, 뭐 용역계약으로 하자, 뭐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관련해서 혹시 뭐 파푸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뭔가의 굉장한 줄임말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파견? 오 맞아요? 네. 파견 프로젝트. 이게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시키다가 파견으로 또 일을 시키다가 다시 프리랜서 일을 시키다가 뭐 이런 식의 계약을 계속 유사하게 반복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못 받잖아요. 자유롭게 쓰는데 쓰다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
파견 계약직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근데 파견 계약직도 근로자 신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견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있어요. 뭐 2년 이렇게 있는데 네. 또 그 기간 지나면서 이제 정규직 뭐 이제 직구한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더 이상 못 쓰고 그럼 다시 프리랜서 계약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하는 일은 똑같은데 네, 요런 계약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뽑아놓고 정규직 안 시켜준다. 뭐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드물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회사도 이런 식으로 좀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상한 계약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와요. 이제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대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이제 희망 고문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갱신 기대권 또는 전환 기대권 이런 이제 기대권 법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기간제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규직 말고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만 2년 동안 기간제로 일을 하고 나면은 만 2년 지난 날부터는 정규직이 되어야 돼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기간제법 4조에 있는데 아마 이 회사도 이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지금 의심돼가지고 회사 운영상에. 그래서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일하고 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제가 아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별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사자 소멸 사망 이런 거랑 같이 계약 종료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 2년 일하고 너 그냥 계약 종료됐어 하고 내보내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되는 사람인데 계약 기간을 만료로 그냥 나가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나가게 되신 분들이 나는 원래 정규직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 억울하게 나갔어. 내가 근로관계 종료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고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부당이익 구제신청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이럴 때 등장하는 법리가 이제 기대권 법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는가. 네. 요런 걸 이제 다투게 되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기대권이 만약에 있는데 회사가 이 사람 그래도 내보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회사가 이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대권이 있는지, 두 번째 단계로는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그 이제 기대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두 단계로 판단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기대권이 있는지는 당연히 노동자가 입증 책임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당연히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건 뭐 말하자면 되게 기는데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기대권 법리는 노무사도 엄청 어려워해요. 네, 진짜 까다롭고 기대권 입증부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일단 규정이 있는지부터 보고 규정이 없다면 뭐 어떤 걸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좀 찾기도 어렵고 특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관행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힘들긴 한데 보통 다 이래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노무사도 어려워하는 쟁점이라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라.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이유였고요. 정규직 전환 시켜줄게 라는 것도 사실 공고에 써있지 않고 뭔가 말로만 된 거면 또 그거를 막 그렇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만약에 공고가 있으면 나에게 기대권이 있다라는 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말로만 한 거면 면접이나 뭐 입사할 근로계약서 때문에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했으면 이제 어려운 그건 거네요. 정말 좀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짹짹님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몇 개의 회사가 생각이 나요. 네, 별로 안 나가서 다른 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이분이 지금 수습 기간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 슬프면 언제 잘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너는 정규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나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것도 해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수습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의 뭐 업무 적격성 같은 걸 평가한다 뭐 이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그 이유의 사유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예, 좀 더 이제 뭐랄까요? 덜 엄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포카리입니다. 회사 업력이 늘면서 직원 수도 늘다 보니 벌써 8명 정도로 팀이 꾸려졌어요.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직원을 채용하고 매니징하는 일이더라고요. 성장이 더디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직원을 관리한다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다 보니 직원의 실수가 저의 실수로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팀원에게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에이전시 특성상 한 사람이 2, 3인분은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게 좋을지 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 조언을 부탁드려요. 제가 우선은 노동자랑 노동조합 사건만 하다 보니까 사용자의 입장은 잘 모르시는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을 알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게요. 이건 사실 노무사로서 법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보다는 그냥 이제 좀 노동과 친하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어떤 조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고민인데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일단은 대화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2, 3인분은 해줘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걸 보니까 이분들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의 근로 조건이 이 계약서상의 근로 조건 실제 계약서상의 근로 조건과 실제 근무하는 모습에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9 to 6 근무인데 야근이 너무 많다. 뭐 요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계약서도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잘 지키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화에서 괴롭힘 얘기했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사건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좀 알아보고 예방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조치할 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면은 외부에서 뭐랄까 이제 클라이언트도 있을 거고 같이 협업하는 곳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혹은 뭐 그런 법들에 의해서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이제 그런 것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어디 나가서 무슨 부당한 일을 우리 직원들이 겪고 있는지 무슨 불편한지 모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냥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좀 사용자가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저희도 원래 이러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왜 생각 안 하고 살았지? 아무튼간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게 뭐 긁어부스럼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풀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 드디어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분기에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1대1로 대화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일이 바쁘고 하면 계속 미뤄지고 맞아. 분기에 따닥따닥 하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1분기 끝나고를 못하고 2분기 중간쯤에 1분기 회고하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날 뭔가 내가 필요한 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의욕에 되게 도움이 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 꼭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긁어부스럼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더더욱 긁어부스럼이 생기고 지금 이분의 직원을 평가하는 말을 보니 약간 부스럼이 생기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새롭게 보이네요. 네. 자꾸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적응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다지 지금 이분도 약간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몇 가지 깨달음 중에 하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였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몰라요. 좋은 말이든 네. 나쁜 말이든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지금 이분은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막 각 잡고 자 지금부터 너의 힘든 일을 얘기해보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요즘은 어때냐 이런 것만 한마디 해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한 명을 심어서 너가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듣고 나한테 알려주면 뭐 차라리 이렇게 하던가 선생처럼. 차라리 나한테 전달해달라든지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제 카드 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같이 밥 먹고 나 있으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얘기를 듣고 해주렴이라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뭔가 그래도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냥 첨언을 하자면은 노동조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노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사용자 사용자 쪽 뭐 대표님이나 어떤 장님들 네네네. 이런 님들하고 이제 그냥 우리 직원들의 어떤 뭐 몇 명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뭐 연차휴가 제도 괜찮나요?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뭐 원하는 뭐 사내 복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아예 그런 좀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머릿속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래 휴가 뭐 편하게 써라고 말하고 막상 휴가를 쓸 수 없는 환경 만들기 이런 상상이 쉬려고? 아주 굉장히 레티나 화질로 지금 되고 있는데 뭐 꾸준히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한다? 맞아. 속으로는 막 엄청 생각 많이 하는데 또 난 진짜 얘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뭐 일하면서 재미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2달 뒤에 갑자기 저 이제 그만둘래요. 그렇지.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 그러니까 그만둘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안 그렇게 살 텐데. 맞아. 그래서 그냥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하는 그런 문화? 맞아.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도 정말 어렵네요. 저희 대표님 꾸준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려워. 약간 어렵지만 우리 한 조금씩 맞아. 마음을 열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답변도 다 들었고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나요, 노무사님을? 예, 예. 보내버립니다. 노무사님과도 이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지금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지난 4화부터 오늘까지 저희 디자인 FM하고 긴 시간 동안 조언 나눠주신 김세정 노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화도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려요. 네. 자꾸 오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던데 아까부터. 네, 진짜 고민. 왜냐면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요.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4화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할 때 그 이제 괴롭힘 금지법의 제정 과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소개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화 네, 알아요.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그게 1990년대 중반쯤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대기업 회사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보면은 뭐 이제 여성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청소하고 막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다음에 커피 타오고. 네, 커피도 이렇게 입맛 따라서 이렇게 한 개씩 타죠. 부장님은 설탕 2개? 네, 아마 프림 2개 뭐 이런 걸로. 이거 구두 닦기 심부름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유니폼을 다 여성들만 또 착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 네,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이 됐지만 오늘 이제 2023년 12월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가요? 신고해야죠. 네, 뭐 기삭감이죠. 예, 신고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뭐, 규율이 되기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되게 생동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변화가 되어 왔고, 또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연차휴가 다 써보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연차휴가 안 주고 다음에 연차에서 막 까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몇 년 전부터 생겼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생겼고, 그다음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중대재해법이라는 법도 생겨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규율을 하게 되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요런 노동관계 법령 요런 것들이 그 법덕뚝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법이라는 거는 그 탄생부터가 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좀 느리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정권에 따라서 뒷걸음질을 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무사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이고 또 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도 이런 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법이나 제도의 변화들은 우리가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사례들이 다 모여야지만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당함이 있으면 참고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그래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좀 신뢰를 가지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저희도 노무사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노무사님과 힘든 일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저희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 고용과 해고, 회사와 잘 이별하기 그런 주제로 디자인 FM 시즌5의 마지막 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굉장히 이렇게 두고두고 꺼내서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메모 한 번 했다가 또 듣고 이럴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짧지만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듣고 지나갔다가 또 생각나면 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로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랄지 아니면 이런 건 되게 공감이 됐다랄지 하는 부분들을 또 이제 리뷰나 후기 같은 걸로 리뷰나 후기는 같은 말이죠. 리뷰로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후기가 물론 저희한테도 엄청 큰 힘이 되지만은 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화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중대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네요. 어떤 중대 발표죠? 어머, 이게 세상에 디자인 FM 시즌5의 마지막 화이자 어쩌면 영영? 아, 영영? 영영?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라는 말을 하고는 싶지만 아무튼 잘 모르겠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시점이 왔어요. 디자인 FM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시즌5 5년이고. 맞아요. 벌써 우리가 만난 게 5년 전인 거예요. 맞아요. 그날 저희가 이 시즌1의 1화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어느 금요일 밤에 팟캐스트라는 걸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생각 있는 분은 다음날 아침 10시에 종로 댐슬부지에서 모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금 모일 수 있었던 어떤 열기, 젊음. 5년 사이에 많이 늙었다. 많이 늙었고 그 사이에 댐슬부지도 없어졌고. 맞아.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이것저것 해왔지만 당분간에 조금 적어도 당분간에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됐어요. 네. 저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해본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디자이너와 그 협업 직군들 심지어는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까지 만나는 다양한 시간과 경험을 갖고 이제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저희가 잠시 재충전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동안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해온 것 같은데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후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저는 굉장히 그 되게 좁은 시야를 좀 넓혀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저의 인생의 어떤 큰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후기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에 끝까지 후기를 종용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정도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혹시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는데 너무 인사를 길게 하면 약간 민망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됩니다. 디자인 FM은 언제나 여러분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애플 팟캐스트 리뷰, 스포티파이, 유튜브에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SNS에 해시태그 샵디자인FM과 함께 올려주시는 후기들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해볼까요?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디자인 FM 김소미 한경이었습니다. 안녕. 안녕.